저는 그 인하대 로스쿨에 2기로 재학 중이던 시절에 3기 신입생 예비교육을 하는 강의실 앞에서 그 당시 규석이와 수호를 처음 만났습니다. 인하대 로스쿨에서 이제 실로스라는 이름으로 하고 있던 기도 모임을 홍보하기 위해서 갔고, 규석이와 수호를 처음 만나고 나서 같이 실로스라는 이름으로 같이 기도하고 로스쿨 재학 동안 예배하고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랑 남규석 변호사 그리고 김유정 변호사 모두 같은 로스쿨 다니면서 서로 알게 됐는데요. 저는 인하대 로스쿨 3기로 입학을 했고, 입학을 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법학을 전공하지 않은 사람들을 위해서 예비 로스쿨이라는 과정이 있었었는데, 그 과정에 참여하기 위해서 기숙사가 배정이 됐었고, 그 방을 4명이서 같이 쓰게 됐었었는데, 남규석 변호사, 저, 그리고 다른 동기 2명이 함께 그 방을 쓰게 되면서 남규석 변호사 처음 알게 됐고요. 그 외 예비 로스쿨을 같이 진행하면서 그때 중간에 그 실로스라고 신우의 모임을 소개시켜 주려고 왔었던 이제 김효정 변호사, 그때 당시엔 선배였고, 선배를 만나게 됐고, 그렇게 서로를 알게 됐었어요. 예비 로스쿨이 끝난 이후에 2명에서 방을 쓰게 됐었어요. 그래서 같은 방을 썼던 그 4명의 사람들이 이제 2명씩 방을 갈랐어야 되는 상황이 되었는데, 제비뽑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비뽑기를 해서 이제 저와 남규석 변호사 같은 방을 쓰기로 낙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와 남규석 변호사가 이제 그 이후부터 1년 동안 같이 방을 쓰면서 그렇게 같이 생활을 했었어요. 저의 경우에는 이제 개업하기 직전에 회사 사내 변호사로 근무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회사 내부 사정으로 인해서 좀 진로를 고민해야 될 시기가 왔고, 그때 이제 기도하던 중에 주님께서 잠언 말씀을 통해서 네가 하는 모든 일에서 주님의 뜻을 구해라, 찾아라. 그리하면 네가 택해야 될 길을 알려주실 것이다. 이런 메시지를 주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던 중에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퇴사를 하는 게 맞겠다라는 이제 결정을 내렸고, 그 이후에 어떻게 해야 될지 계속 기도하고 인도하심을 구하는 중에 어쨌든 개업에 대한 소망은 계속 가지고 있었는데, 사실은 자신이 없는 부분도 있었어요. 영업 능력이 있다고 생각되지도 않았고, 그리고 어쨌든 경제적으로 자녀가 그 당시에 둘이 있었는데 저 혼자 경제 활동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좀 두려운 부분들도 있었고, 그래서 한 번 더 이제 좀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그 당시에 이사라든지 국내에서 신학대학원을 진학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또 계획을 주님께 물으면서 어떤 지자체에 제가 지원을 했었고, 면접까지 봤었는데 결국 이제 불합격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개업으로 주님께서 인도를 하신다라고 받아들이고 개업을 이제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개업을 이제 결심하고 준비하기 시작하면서부터는 또 두 분의 동역자를 금방 또 함께하게 해주시고 여러 가지 모든 부분들을 순조롭게 인도를 해주셨던 것 같아요. 저는 졸업한 이후에 공익법무관으로 일을 시작했었어요. 제가 공익법무관 마지막 연차 때 어떻게 진로를 해야 될지 고민을 하고 있던 중에 CLF에서 서섭형 선교사님에 관한 다큐멘터리 영화를 상영하는 그런 행사가 있었었는데, 그 행사에 아내랑 같이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영화를 감명 깊게 보고 이렇게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남규석 변호사한테 연락이 왔었어요. 자기가 지금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 그 회사를 그만두게 될 것 같다. 그리고 그렇게 회사를 그만두게 되면 개업을 할 생각도 있는데 같이 개업을 할 생각이 있냐? 라는 전화가 처음에 왔었어요. 당시까지는 저는 개업할 의사는 전혀 없었어서 사실은 안 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으로 한번 생각해 보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전화를 끊었었고, 근데 그 이후부터 계속 개업에 대한 생각이 계속 마음에 조금씩 들어왔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그해 여름에 이제 CLF 전국대회가 열렸었는데, 그때 남규석 변호사랑 저가 다 같이 참석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 마지막 날 해외 예배 때 그렇게 함께 기도를 하면서 공동체에 대해 생각하고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었었는데, 불현듯 그때 제 마음에 이제 규석이 형이 혼자 개업하도록 내버려 두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들어와서 만약에 규석이 형이 개업을 하면 같이 개업을 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두리번 이제 규석이 형을 찾다가 마침 규석이 형이 뒤에 서 있어가지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규석이 형한테 가서 개업을 하면 같이 하자 네, 그런 얘기를 해버리고 네, 돌아왔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남규석 변호사가 개업을 하게 됐고, 이제 저도 이제 그 개업에 동참하게 됐던 거죠. 저는 2015년도에 결혼을 하고 당시에 이제 남편이 전도사로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사역지가 대전으로 정해지면서 대전으로 이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대전에는 이제 태어나서 옛날에 이제 어렸을 때 엑스포 갔던 것 말고는 가본 적이 없었던 곳이고 아무런 연고가 없었는데, CLF에서 만난 장민수 변호사님 소개로 대전에서 일하고 계신 신통철 변호사님을 만나게 되었고, 신통철 변호사님을 통해서 또 법률사무소 시냇가에 심은 나무 변호사님들께서 하시는 기도 모임을 알게 돼서 그곳에 같이 참여하면서 같이 대전에서 일하는 동안 예배를 드렸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함께 하는 동안 시냇가에 심은 나무의 모임을 통해서 많은 위로를 받았고, 또 세 분이서 함께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신앙의 동력자들이 함께 모여서 개업을 하고 일하고 기도하는 모습이 너무 아름답다, 너무 부럽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를 보면서 개업에 대한 꿈을 키웠고, 또 그런 동력자를 달라고 많이 기도를 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이수호 변호사의 이제 아내인 이지혜 변호사를 우연히 연락을 하게 되었고, 당시 저는 이제 남편의 또 이제 사역지가 달라지면서 동탄으로 이사 오는 것을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이지혜 변호사 통해서 이수호 변호사와 남규석 변호사가 이제 개업 준비 중이다 이런 얘기를 듣게 되어서 같이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네. 개업을 처음 할 때 제가 읽고 있던 책에서 존 스토트의 본질적인 것에는 일치를, 비본질적인 것에는 자유를, 그리고 모든 것에는 사랑을 이라는 말이 있었는데, 당시 그 말이 많이 마음에 와닿아서 수호와 규석이에게 이걸 전하고 나누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개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그렇지만 같이 일하는 동안에도 각자 처한 상황이 다르고 생각하는 것이 다르고 신앙관이나 정치적 성향들이 많이 달랐기 때문에 때로는 다투기도 하고 힘든 부분도 있었는데, 하지만 저희가 정말로 딱 일치하는 한 가지가 우리 셋 다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는 거,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 그 하나가 너무나도 동일하게 일치했기 때문에 그 다른 것들 와중에도 서로 함께 대화하면서 기도하면서 맞춰갈 수 있었고, 그런 과정들은 개업을 준비하는 시간들 뿐만 아니라 개업하는 동안, 일하는 동안에도 많은 힘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개업하기로는 결정했지만 막상 그때 최종적으로 개업하기로 결정했었던 건 아니었어서, 이후에도 저는 사실 다른 곳에 지원을 하기도 했었고, 규석이 형도 다른 곳에 지원을 했었고, 그 결과를 기다리다가 이제 다 그 길이 아닌 것을 확인하고 난 다음에 이제 개업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규석이 형이 개업을 하려고 한다라는 연락을 오전에 했고, 그리고 나서 바로 저희 집으로 와서 사무실을 찾으러 돌아다녔어요. 그렇게 몇 군데를 그냥 비가 왔었는데 비를 맞으면서 돌아다니다가 이제 지금 이제 사용하게 될 건물을 오게 돼서 건물에 임차를 하고 이제 개업을 하게 되었고요. 사실 저희가 뭐 이렇다 할 자본도 없고 뭐 고객들도 없어서 최대한 비용을 줄여야겠다라는 생각에 정말 저희 손으로 모든 걸 다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저희가 직접 할 수 없는 뭐 인테리어 작업 중에 일부를 빼고는 뭐 가구를 조립하는 거, 가구를 그렇게 배치하는 거,
어떻게 구조를 할지 이런 부분까지 저랑 남규석 변호사 그리고 김효정 변호사 그리고 제 아내 형수님 매형까지 다 동원해서 같이 머리 맞대고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결정을 했었어요. 일단은 그 개업을 하고 첫 달 수입을 뭐 비용에서 제하고 뭐 정산하고 이제 배당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 모든 비용을 다 공제하고 남은 수익이 한 사람당 배당할 수 있는 돈이 한 100만 원 남짓 뭐 이렇게 됐었어요. 이제 정산을 해보니까. 그래서 늦은 밤이었는데 그때 이제 수호가 저한테 이렇게 했던 말이 저는 이제 계속 기억에 남아요. 그때 수호가 무슨 말을 했냐면, 형이랑 이렇게 해서 번 거 어디 가서 본인이 1,000만 원을 준다고 해도 못 바꾸겠다, 이런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말을. 그래서 그 말이 3년 내내 마음에 남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말은 뭐 경제적으로 염려가 될 때나 아니면 좀 서운한 일이 있었을 때나 이럴 때마다 생각이 나서 다시 이렇게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고, 또 서로를 향한 감사함을 생각하게 하고, 또 주님을 다시 바라보게 해주는 그런 말이었던 것 같아요. 예. 사건 중에서는 한 사건이 이제 기억에 남는데, 그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아닌데 그 속아가지고 그 범행에 연루돼가지고 이제 형사재판을 받게 된 어떤 청년의 사건이었어요. 근데 지인을 통해서 선임을 하기도 했고, 그 당사자 청년도 믿음이 연약하지만 좀 믿음이 있었던 형제였기 때문에 정말 마음을 다해서 도와주고 싶었고 또 최선을 다했어요. 제 기억에 변호사 생활하면서 뭐 짧은 변호사 생활이지만 제일 긴 변론 요지서를 썼었던 사건이기도 해요. 근데 사실 결과는 굉장히 처참했어요. 그래서 1심에서 법정 구속이 됐고, 그리고 항소까지 했지만 형이 뭐 아주 조금 줄었을 뿐이지 결국 결과가 달라지질 않았어요. 그 당시 굉장히 또 낙심하기도 하고 슬프기도 했는데, 감사한 거는 그 이후에도 저희가 계속 그 형제를 접견을 하고 또 기도를 해주고, 그리고 뭐 편지를 넣고 또 좋은 책들, 또 성경 말씀 이런 것들을 계속 보내주면서 접견을 했어요. 근데 어느 때 오니까 그 청년이 뭐 형법상의 뭐 범죄 여부를 떠나서 본인의 지금까지 잘못된 부분들을 주님 앞에서 이렇게 반성하고 회개하고 앞으로 다르게 살겠다고 다짐하면서, 또 오히려 이 사실 참 할 수 없는 고백인데 이 복역의 기간이 감사하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것들을 듣게 됐어요. 그리고 출소하고 나서도 또 그 고백을 들었고, 또 우연한 기회에 또 그 청년이 그런 어떤 자기의 고백들을 담아서 자기 일들을 열심히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봤던 그 사건이 가장 기억에 남아요. 사실 결과는 인간적으로 보기에 굉장히 비참하고 어려운 결과였지만 그 모든 상황과 환경을 초월해서 주님이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있었던 그런 사건이었던 것 같아요. 네. 개업을 한 이후에 각 가정에 다 하나님께서 새 생명을 주셨어요. 남규석 변호사 셋째가 태어났고, 또 김효정 변호사님한테 또 둘째가 태어났고, 이제 최근에는 이제 저희 가정에도 하나님 새 생명을 주셔서 지금 아내가 임신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게 하나님이 새 생명을 주시는 것도 제가 느끼기엔 정말 저희 사무실에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구나 라는 걸 고백할 수 있는 경험인 것 같아요. 하나 걱정이 되는 게, 저희 앞서 태어난 두 아이가 모두 이렇게 우량아로 태어나서 다들 4kg가 넘은 우량아들이었는데, 그거는 저랑 아내가 좀 걱정을 하고 있긴 합니다. 네. 아쉽지만 저는 이제 초록과는 함께 할 수는 없게 됐어요. 그래서 오래전부터 목회자가 되고 싶다는 그런 소원함이 있었고, 이제 이번에 그동안 계속 오랜 시간 기도하고 구체적인 인도하심을 구하는 가운데 이번에 신학교에 입학을 하고 또 초록에서는 나오게 됐어요. 사실 그런 결정을 내리면서 실제로 다른 길로 걸어가는 가운데
제일 내려놓기 힘들었던 게 초록이었어요. 어떻게 말하면 변호사도 아니었고 그냥 초록을 이제 함께하지 못하고 내가 그냥 내려놓고 다른 길로 가야 한다는 게 저한테는 참 쉽지 않은 그런 마음의 결정이었던 것 같아요. 그만큼 뭐 대단한 것은 없지만 좋은 사람들과 또 주님을 섬기면서 주님을 예배하면서 주님의 뜻을 구하면서 함께 하고 또 서로를 알아가고 점점 사랑하고 그 안에서 하나 되는 그런 사무실, 그런 공동체에 있었다는 게 저한테 굉장히 큰 자부심이었고 되게 행복이었던 것 같아요. 네. 아쉬운 게 이렇게 3년 동안 같이 했던 남규석 변호사가 저희 사무실을 나가게 됐어요. 작년까지 이렇게 함께 일을 하고 이제 일을 지금은 그만둔 상태예요. 그게 참 많이 아쉽고 한편으로는 제 개인적으로는 참 마음이 아픈 부분인데 우리가 이렇게 같이 하면서 참 이렇게 신실하게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채우신 하나님을 함께 경험했던 시간들이 너무나 감사한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그 경험 덕분에 사실 뭐 장래에 관한 부분들도 좀 걱정보다는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어요. 사건들 또 의뢰인들도 정말 저희한테 필요한 분들 또 저희가 정말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분들을 주님께서 붙여주실 거라는 사실 믿음이 많이 생겼고 그래서 그 과정에서 그 의뢰인들을 위해서 우리가 또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지 또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는 이제 저랑 김효정 변호사 이제 남아있는 두 사람이 이제 기도를 하면서 같이 생각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구하고 나아가야 될 길인 것 같아요. 저희가 초록이라는 이름으로 함께 하고 3년 넘는 시간이 흘렀는데요. 앞으로 이제 규석이는 함께 할 수 없게 됐지만 규석이가 그런 결정들을 하는 과정을 같이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고 또 앞으로는 일단은 저는 작년 2020년에 둘째도 출산하고 또 출산하고 나서 하반기에도 너무 바빴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은 좀 푹 쉴 생각이고요. 휴전기 동안. 그러고 나서는 다시 3년 반의 시간 동안 사실은 구체적으로 저희 각 개인의 삶과 또 의뢰인들 간의 사건에서 정말 구체적으로 이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었는데요. 그런 하나님의 일하시는 부분들을 저희 개인의 삶에서 조금 더 주변으로 확장해 나가는 일들을 앞으로는 좀 더 구체적으로 넓게 해나갈 수 있었으면은 좋겠고 또 그러기 위해서 많이 고민해야 될 것들과 많이 해야 될 것들 또 치열하게 또 해야 되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삶도 그런 오늘 하루도 또 열심히 그냥 살아내는 것이 제 계획입니다. 저에게 초록은 함께하는 법을 알려준 곳이었고 또 함께 하기에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는 거를 정말 경험으로 알려준 정말 소중한 소중한 곳입니다. 은혜의 공동체였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또 그 은혜를 서로에게 베풀고 또 그 은혜를 또 의뢰인들한테 전달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인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선물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제가 사실 변호사를 7년을 했는데 돌아보니까 그 중에 이제 3년을 초록에서 함께 했는데 아내한테 그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초록을 개업하고 행복하다는 얘기 그리고 변호사로 일하면서 정말 처음으로 정말 행복하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또 정말 초록은 선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